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들의 돈 버는 비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경제적 음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돈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고 금융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로버트 기요사키는 우리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아빠, 즉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그 돈을 소비하거나 저축하는 데 집중하죠. 반면 부자 아빠는 돈을 투자하고 자산을 만들어 돈이 스스로 불어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사업 같은 자산에 투자해 수동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돈은 어디에 있나요? 통장에 잠자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기요사키가 주목하는 건 단순히 돈 버는 기술만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교육 시스템이 사실 부자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 과학, 국어를 배우지만 정작 돈 관리나 투자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기요사키는 부자들이 자신들만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 지식을 대중에게 숨겼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시스템을 봅시다. 부자들은 합법적인 세금 회피 방법을 활용해 세금을 최소화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세금을 떼이고 남은 돈으로 살아가죠. 이 차이가 바로 부의 격차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요? 기요사키는 부자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한다고 강조합니다. 레버리지는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으로 대출을 갚는 거죠. 이렇게 하면 초기 자본이 적어도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레버리지는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금융 지식을 쌓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 하나, 기요사키는 부자들이 네트워크를 중시한다고 말합니다. 부자들은 혼자 일하지 않아요. 그들은 전문가, 투자자, 사업 파트너와 협력해 더 큰 기회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금융이나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교류해보세요. 좋은 멘토나 동료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요사키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잡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걸 배움의 기회로 삼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월급의 10%를 투자용 계좌에 넣거나 금융 관련 책을 읽는 것부터요.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철학을 통해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처럼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진정으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공부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챕터 1.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돈의 새로운 8가지 법칙. 첫 번째 법칙은 돈은 지식이다는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원칙입니다. 돈에 대한 지식을 쌓고 금융 지혜를 키우는 것은 무조건적인 돈의 축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요사키는 재테크와 투자에 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빚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라입니다. 일반적으로 빚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기요사키는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혜롭게 빚을 활용하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초기 자본을 대출받아 그 자본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빚이 생산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인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라는 재정 관리의 핵심입니다. 현금 흐름이란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월급은 고정적인 수입이지만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요사키는 현금을 활용해 자산을 늘리고 이 자산이 다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법칙은 힘든 시대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대비가 없는 사람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기요사키는 힘든 시기를 준비하는 것이 결국 좋은 시절에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금융 지식과 자산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법칙,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조언입니다.
부자는 기회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기요사키는 누구보다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다가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단력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법칙인 돈의 언어를 배워라는 돈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와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 용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투자 수익률, 그리고 자산 배분 등 다양한 개념을 배우면 재정적 독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법칙은 삶은 팀 경기다로 자신의 팀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므로 긍정적인 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목표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법을 배워라라는 법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더욱 중요한 원칙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요사키는 이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요사키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잡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걸 배움의 기회로 삼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월급의 10%를 투자용 계좌에 넣거나 금융 관련 책을 읽는 것부터요.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와 같은 기요사키의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보면 보다 나은 재정적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부자의 길을 걸어보세요. 챕터 2. 돈 관리와 투자 집중의 중요성. 로버트 기요사키는 현대 채테크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그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자유를 꿈꾸게 했습니다. 기요사키는 돈을 관리하고 투자를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돈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소비를 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의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기요사키는 돈을 관리하라는 원칙을 통해 우리가 소비와 저축의 균형을 맞추고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재정적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분산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전략이지만 기요사키는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부자들이 어떻게 특정 자산에 집중하여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투자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는 전략이 그예입니다. 이러한 집중 투자는 단순히 자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통찰력을 키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현금 흐름 자산의 이해는 기요사키의 투자 철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는 자본 이득보다 현금 흐름 자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금 흐름 자산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부동산이나 배당주와 같은 자산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부자들의 투자 전략은 기요사키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여 투자합니다. 이는 그들이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교육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기요사키는 금융 지식이 탄탄해야만 무한한 투자 수익률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도 크다는 인식에 갇혀있지만 이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전술일 뿐입니다. 금융 교육을 통해 우리는 현금 흐름과 자본 이득의 차이를 이해하고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요사키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잡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걸 배움의 기회로 삼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월급의 10%를 투자용 계좌에 넣거나 금융 관련 책을 읽는 것부터요.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돈 관리와 투자 집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재정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기요사키의 철학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자신의 재정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보세요. 챕터 3. 돈의 새로운 규칙. 부를 쌓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요사키는 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구매하고 투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부동산, 사업체와 같은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부의 축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요사키는 분산 투자의 전통적인 원칙을 언급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이러한 전략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투자의 귀재는 특정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의 가치 변화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정기적인 배당금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 수익을 통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은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부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금융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기요사키는 현금 흐름과 자본 이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 및 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원칙으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금융 교육을 통해 우리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요사키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잡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걸 배움의 기회로 삼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월급의 10%를 투자용 계좌에 넣거나 금융 관련 책을 읽는 것부터요.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돈의 새로운 규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챕터 4. 금융 지식의 중요성 및 재정적 음모. 금융 지식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식이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과 재정적 결정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는 쉽게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 제도는 많은 사람들을 실패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서 마주치는 재정적 문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부채관리, 투자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부족은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금융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종종 개인의 재산을 위협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버는 한도 안에서 아껴서 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 그들의 주머니를 더 많이 채우기 위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러한 음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이해하고 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의 삶을 괴롭히는 4가지 요소는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입니다. 세금은 우리의 소득을 줄이고 부채는 우리의 재정적 자유를 제한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저축의 가치를 하락시키며 퇴직연금은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우리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요사키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잡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걸 배움의 기회로 삼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월급의 10%를 투자용 계좌에 넣거나 금융 관련 책을 읽는 것부터요.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챕터 5. 금융 지식을 통한 부의 창출. 기요사키는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마인드셋과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 지식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금융 지식은 단순히 수입을 높이는 것을 넘어 다양한 부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만 기요사키는 우리가 자산을 구매하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매년 금융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자산 확보와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원동력이 됩니다. 부의 창출을 위해서는 자산을 적극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올바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기요사키는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돈을 찍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위해서는 탄탄한 금융 지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결국 자산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금융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금융 교육의 부재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부자들과 권력을 위한 노동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요사키 역시 이러한 교육 제도를 비판하며 우리가 금융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제의 거대 권력에 맞서려면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요사키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잡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걸 배움의 기회로 삼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월급의 10%를 투자용 계좌에 넣거나 금융 관련 책을 읽는 것부터입니다.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금융 지식은 여러분을 불어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니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